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건강하셨죠? 엉덩이 맞은 데가 얼얼한데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거기다 바세린 시원한 거 좀 발라드리려고 일단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셔야지.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어떡합니까? 발라준 적이 없어요. 안티프라민이든 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고 중에 간호사 그려져 있던 연고 기억나세요? 그게 안티프라민. 그게 그건가요? 예. 그거 발라드릴게요. 그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울 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듣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저 아는 형님이 어떤 분을 소개해줘서 제가 사연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사연을 제보해주신 분이 그때 내 얘기 재밌게 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분 아는 친구분 얘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예요. 2001년도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대학교 신입생이 된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똘비는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신장이 좀 안 좋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시다 보면은 일을 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보통 낮에는 다른 사람 밭일 이런 거 좀 도와줘서 품삯 좀 벌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막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어머니가 조금 집안을 돌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식사도 좀 차려야 되고 동생도 좀 돌봐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똘비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는 환경이었어요, 애초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막 공부를 잘했냐 또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름 그 환경 내에서는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본인이 대학교 같은 거 갈 생각도 안 했고 집안 형편이 군대를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군대에 가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야야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래도 배워놔야 평생 쓰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라, 몇 번 어머니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해서 그 시골을 벗어나서 시외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큰 도시에 그 대학교를 2군데 합격을 했는데 하나는 학비를 내고 다녀야 됐었고 여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였고 나머지 하나는 거꾸로 사립인데 조금 점수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학교였는데 여기는 좀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사립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새학기가 3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월이나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OT를 한번 오라고 해서 OT를 갈 겸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뭘 준비를 했냐? 자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어머니도 그냥 나가라고 그러셨대요.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신입생 OT를 마치고 거기 대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미나리 깡촌밭을 지나가면은 진짜로 허허벌판에 있어요. 지금은 그 대학교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옆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물어보고 다니는데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건물도 많지도 않았고 가격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집에서 통학을 하든가 해야지, 이로는 내가 차마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고 알바로 충당도 안 되겠다, 돈이 너무 아깝다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혹시 그러면 이 근처에 좀 싸게 이렇게 집 좀 구할 데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근처를 둘러보라고 뭐가 있는가, 버스 타고 통학할 거면은 저쪽 어디 나가면은 그쪽은 좀 싸다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똘비는 무슨 계산을 했냐? 아저씨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 제일 이런 집값이 싼 데가 어딥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래 그러면 무슨 동으로 한번 가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시골에서만 살다 와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서 버스 몇 번 타고 어디 근방에서 내려서 그쪽 딱 보면 알 거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말만 믿고 버스를 탔대요. 시내버스를 한 40분 가더래요. 내리라는 데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여기 조금 되게 낙후됐구나 동네가.
와,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를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돌아다녔대요. 그랬더니 그 집 앞에 그것도 종이에다 손글씨로 예. 하숙합니다 이런 거 써붙여 놓은 거, 그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이 간간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저 하숙 이거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안에 들어갔더니 아줌마가 나와서 방 없다. 또 다른 데 물어봤더니 쓱 보더니 우리 방 없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한 세네 군데 갔을까? 또 이제 통통통통 두들겼더니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기 하숙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집주인은 바로 옆에 보이는 주택 저기로 가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나왔고,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 옆에 혹시 빈 방 있으면 저 하숙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 아줌마도 아래 위로 한번 훑더래요. 예. 쓱 훑더니 어머 몇 살이야 총각?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올해 20살 대학교 진학해가지고요 방 좀 구하려고요. 그러니까는 이 근처에 대학교가 없는데 학생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그 돌비대학교 다니는데 방값을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하려고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생은 아이고 뭐 방값을 싼 거 찾는 거 보니까는 사정이 있나 보네. 방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주머니 방 있으면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달에 뭐 한 15만 원 한다. 엄청 쌌대요. 예. 정말 싸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침 식사도 한 번씩 준다고. 진짜요? 근데 여기 사람 아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실은 어디 출신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어머머머 진짜?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여기 사실은 바깥에서 험한 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저녁에 다들 술도 한잔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학생이 머물기엔 조금 부적합해서 그런 거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알바 끝나고 오면 시간이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 언제 들어올 거야? 그래서 2월 제가 마지막 주 정도에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럼 3월 달부터 내가 돈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그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이런 것도 없었대요. 다만 월세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매달 이제 그렇게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했다고 되게 좋으셨나 봐요. 엄청 진짜로 한쪽에 꼬깃꼬깃 싸놓은 쌈짓돈 싹 빼가지고 그걸로 아들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도 하나 해주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이라는 걸 자기가 가졌대요. 옷도 한 벌 해주시고 신발도 하나 사주시고 가방도 하나 새로 사주시고. 진짜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대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엄마 내가 아무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리 잡아서 내가 엄마 책임질게 하면서 이제 옆집에 돌비 아저씨라고 좀 성격은 더러운데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아저씨가 용달차에다가 싹 짐 실어가지고 하숙집까지 다 내려줬대요. 짐 정리하는 거 싹 도와주고. 그래서 싹 짐 정리하고 이제 첫 달 돈 줄 거랑 주머니에 다 있고, 막상 나와서 보니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어찌 됐건 그렇게 도시에서의 첫 시작이 이제 됐어요. 학교도 개강을 했고 알바 자리도 찾아보고, 막상 또 저녁에 들어와서 보면은 집이 그렇게 시끄러운 것도 전혀 없었대요. TV는 거실에 하나 있었는데 막 나머지는 다 아저씨들이었고 뭐 딱히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참 방을 잘 구했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학교를 딱 다니면서 똘비가 느끼게 된 거는 좀 박탈감을 많이 느꼈대요. 학기가 새로 시작을 하니까 개강 모임이다, 조별 모임이다, 뭔 모임이다, 아시다시피 모임마다 다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보면은 와 옷도 진짜로 메이커 옷 입고 오고, 뭐 모임 있다고 하면은 돈 선뜻 내면서 모임 참여했다가 지네들끼리 개인적으로 또 돈 더 내서 2차, 3차, 4차도 가고, 와 그런 거 보면서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꼈대요. 나만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는 혼자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이제 하숙집으로 들어왔대요. 딱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새우깡 하나 까놓고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데, 창문이 하나씩 이제 있고 그 하숙집이 방이 총 4개가 있었대요. 본인은 이제 작은 방이었고, 본인 말고도 방이 3개니까 아저씨가 3명이 또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누가 창문을 통통통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입에 담배를 물고 씩 웃으면서 본인한테 이렇게 손인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례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보니까는 옆방 아저씨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손짓으로 나오라고 일로, 거기가 작은 뒷뜰이 하나 있었대요. 뒷뜰에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혼자 뭐 그렇게 깡소주를 까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소주 한 잔 어른 흉내 한번 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피식피식 웃으면서 힘든 일이 많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뭐야, 나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먹었어. 삼촌이라고 그래. 참 형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삼촌이라고 해. 아저씨 좀 안 좋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삼촌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만나 뵈면요. 그러니까는 어디 학교 다녀? 그러길래 저 돌비대학교 다녀요.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과는 무슨 과야? 그래서 돌비 찬양학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아이고 잘했네. 이제 그걸로 성공하면 되겠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시덥잖은 얘기를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여기 분들은 그래도 다 조용하고 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요즘 바쁜 시즌이라 다들 피곤해서 그럴 거야. 좀 있으면 시끄러울 거야. 그때는 동생이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여기가 학교 근처는 아니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가끔 심심하고 술떡무 필요하면 삼촌한테 얘기해. 삼촌이 술 한 잔씩 사줄게. 알았지? 그러면서 본인을 또 그렇게 챙겨주더래요. 도시에 나와서 그래도 좀 자기한테 따뜻한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인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었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내가 하나씩 인맥을 쌓는구나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불러서 통닭도 사줬었고 삼겹살도 사주고 같이 방에 앉아가지고 소주나 맥주도 먹고 하면서 친해졌대요. 예. 이게 삼촌이라는 사람이 되게 사람도 재밌었고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었고 괜찮았대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알바도 구했고, 알바는 갈비집에서 일을 했대요. 왜냐면은 남은 게 있으면 혹시 먹어도 되나 해가지고 갈비집에서 알바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10시 반 정도가 됐대요. 항상 시간이. 딱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삼촌은 거의 그 시간에 집에 없었대요. 이 삼촌은 다른 일을 하나.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과제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과제거리를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다른 아저씨들이 막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아저씨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걱정이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하면서 과제를 하는데 갑자기 아저씨 하나가 야 거기 학생!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문 열고 나가니까 이리 와 같이 소주 한잔 할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과제할 거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에이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소주 한잔 해. 그러면서 안 치더래요 본인을. 뭐 어디 학생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호구조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소주 3-4잔 받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 아저씨도 되게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들은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어디 건설 현장 소장님이라고 그랬고 또 한 명은 어디 뭐 건설사 지금 이사님이래요. 딱 보니까 두 분 다 그 아침에 일거리 있으면은 나가시는 분들인데 약간 그렇게 조금 거짓말을 보태시는 것 같더래요. 딱 봐도. 예.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예. 근데 제 옆방에 계신 분은 같은 일행분은 아니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친구는 우린 몰라. 우리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우린 모르지. 그러길래 항상 밤에 안 계시길래 저는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는 글쎄 우리도 잘은 모르는데 술집 같은 데서 일하나? 우리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학생 내가 진짜로 아들 같고 조카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옆방 그 사람하고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가깝게 지내고 멀리 지내고 뭐 그럴 게 뭐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술 먹고 별 얘기를 다 하네. 뭐 한 잔 더 할래? 그러길래 아닙니다. 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대요. 예.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하더래요. 그네? 옆방 삼촌은 직업이 뭘까? 되게 궁금하다.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술도 먹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꾸룩꾸룩거려가지고 배가 아파서 이렇게 눈을 떴대요.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5시 반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개안하게 힘 좀 주고 딱 나오는데 옆방 삼촌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보니까는 삼촌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삼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똘비야 나 이제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삼촌 안 피곤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피곤할 게 뭐가 있어? 삼촌은 무슨 일 하세요?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딱히 하는 일은 없고 놀다가 맨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뭐 놀면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지. 나 예. 일하는 건 지금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하니까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뭐 너 담배 피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담배 안 피워요. 그러니까는 자기 전에 굿나잇 담배 한 대 해야지.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갔대요. 작은 뒷뜰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는데 딱 이제 담배를 피면서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렇게 일어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배가 아파서 깼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삼촌이 무슨 일 하는지는 왜 궁금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항상 밤에 안 계시니까 무슨 일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딴 사람들이 나발나발 거린 건 아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에요 삼촌. 딴 사람이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백수야.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뭐 저기 옆방에 있는 양반들은 뭐 어디 건설사 뭐 이사님 막 이런 소리 안 하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는 그 삼촌이 눈썹이 살짝 꿈틀하더래요. 아이고 저 양반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나 보네. 우리 똘비는 부침성이 좋네. 그러니까는 딱 거기서 뭘 느꼈냐 똘비가. 저 옆방에 있는 지금 다른 아저씨들이 본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거를 이 사람이 캐치를 했구나. 그거를 딱 느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아까요 저 저녁에 과제하는데 나와서 소주 한 잔 주셔가지고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러니까는 아니야 더 말 길게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다 알았어. 그러시더래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 장난 아니다. 말 한마디, 말 꼬투리 하나에서 뭔가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확 들었대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이제 아침 학교 가야지 하면서 마치 볼일 끝났으니까 보내는 것처럼 본인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예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잤대요 다시. 그렇게 며칠 정도 흘렀는데 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항상 안 보이니까 밤이 되면 없고 본인은 밤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또 막상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의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냐면은 그 뒷뜰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고 했잖아요. 사이즈가 진돗개보다 조금 토실토실하니 더 컸대요. 그 시고르자부라고 그 개 종 아시죠? 알죠. 그 시고르자부 종이었대요. 얘가 너무 친근하고 진짜 이뻤대요. 그리고 이 종의 특징이 나름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장난치면은 막 같이 장난도 멍멍이가 쳐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갈비집에서 일했잖아요. 일부러 갈비 이렇게 손님들이 다 먹고 버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살코기 좀 붓고 이런 것들은 한쪽 봉지에도 좀 싸우고 했대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멍멍이 주면 멍멍이가 되게 좋아했고, 이런 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멍멍이가 본인만 보면은 그냥 꼬랑지를 막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듯이 막 돌리면서 그냥 펄짝펄짝 뛸 정도로 본인을 되게 좋아했대요. 뒷뜰에 나가가지고 그 개랑 이제 한참 놀고 그러고 있는데 매번 거의 반복된 일상이었어요. 이게 하루는 그렇게 딱 놀다가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책을 펴놓은 지 한 10분 15분 지났을까? 딱 옆방 문 닫히는 소리가 딱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는 옆방에서 우리 이제 외출하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면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잖아요. 방음이란 1도 안 됐으니까 이 집이. 옆방 삼촌이 들어오셨구나. 오늘은 되게 일찍 들어오셨네. 이 시간에 들어온 건 처음이네 하면서 공부하던 거 마저 하는데 한 15분 정도가 더 흘렀을까? 막 신음소리가 나더래요. 거실에서. 그것도 여성의. 뭔가 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그 뭐 건설사 이사님이고 그분들 있잖아요. 그 둘이서 TV 옆에다 테이프 넣어갖고 빨간 테이프를 그렇게 보고 있더래요. 성인 영화를 보고 있더래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나도 보고 싶다. 또 이러고 똘비도 남자잖아요. 이제 그 방문 살짝 열어놓고 이러고 같이 보고 있었대요. 본인은 차마 못 나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문이 진짜로 발로 참서 열듯이 뻥 하고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아이씨 남자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옆방 삼촌이. 똘비가 되게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본인 방의 한쪽이 쓴 상태로 얼어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아저씨 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야이 개새들아 옆방에 학생 있잖아 공부해야지. 아 진짜 아 그런 건 나가서 니들끼리 딴 데서 보든가. 아 더러 죽겠네 진짜. 막 안 꺼?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가 뭐 아무리 보지 생활을 했건 안 했건 다 떠나서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나이라는 게 가늠이 되잖아요. 옆방 삼촌이 아무리 봐도 이 두 아저씨보다는 한참 어려 보였어요. 근데 어린 이 삼촌이 훨씬 연배가 많은 아저씨들을 상대로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나가서 아저씨 저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말한 것도 아니고 똘비도 신나갖고 그 방문 살짝 열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삼촌이 갑자기 그냥 문을 열더니 그렇게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둘이서 아씨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어린 놈 야 너 뭐라고 했어? 막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옆방 삼촌이 아씨 사람들 진짜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야 나 누군지 몰라? 야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다른 아저씨 한 명이 이제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 이렇게 옆 옷을 잡더니 안 치더래요. 야 왜 그래 왜 하면서 김 사장 미안. 김 사장 미안해 미안. 끌게. 그치 이 빨간색 테이프 그래 성인 영화 이런 데서 같이 있는 공간에서 보면 안 되지. 미안 그러더래요.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니? 서로 보고 있으니까는 딱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똑바로 좀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 돼? 하면서 마치 어른이 아이를 타일르듯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나이 먹은 두 양반 중에 한 명은 그 비율을 다 맞춰버리더래요. 아이고 김 사장 미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아이고 야 들어가야겠다. 야 정리해 빨리 들어가. 한번 친구 데리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똘비는 뻘쭘하니 그냥 한쪽 방에 서가지고 방문 틈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대요 그냥. 근데 갑자기 뚜벅 하더니 본인 방문을 탁 열더래요. 삼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똘비를 이렇게 쓱 보더니 야 너 거기 숨어갖고 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갑자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해서요. 그러니까는 야 그 영화 너 거기 서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냐 아니면은 네 말대로 지금 나와서 본 거냐 묻더래요. 자 똘비는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 딱히 뭐 악의가 있다던가 지금 그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삼촌 하는데 이 삼촌의 눈빛이 어땠냐. 내가 만약에 이 작은 거가 됐건 뭐가 됐건 내 사생활이긴 하지만 이 사람 말에 내가 거짓을 말하면은 내 거짓이 읽힐 것 같고 거짓이 읽히면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눈빛이 정말 심오한 눈빛이었대요. 그래서 삼촌 저도 바깥에서 막 그러길래 저도 호기심에 조금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봐봐 왜 거짓말을 해 사람이. 왜 처음에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하냐 너는 그러더래요. 근데 솔직히 어이가 없긴 하잖아요. 내가 내 방에서 문틈으로 뭘 보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네가 뭔데 나한테 묻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러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기가 완전히 눌렸대요 똘비가. 그래서 삼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삼촌이 그럼 쓱 한참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 30초 넘게 조용히 쳐다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혓소리 한번 내더래요. 삼촌이 미안해 그러더래요. 아니요 삼촌.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 어깨를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왜 그래 미안해 그러더래요. 속으로 미친 사이코 같은 새끼 진짜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담배 한 대 피자 나와 뒷돌로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뒷뜰에 나가서 똘비는 담배를 안 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야 너는 인마 밑에 큰 거 달고 나온 놈이 인마 담배 하나를 못 피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배워볼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삼촌. 그러니까는 하면서 탁 하더니 본인 거 한 까치를 빼서 똘비한테 딱 주더래요. 이런 거 남자가 배워두면 뭐 나쁠 건 없지. 네 친구들 다 담배 필 거 아니야. 그래갖고 피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새끼가 인마 어차피 군대 가면 다 배워. 자 입에 딱 물려주더니 불을 착 붙여주더래요. 근데 똘비가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냐? 그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몇 번 이렇게 호기심에 해봤대요. 근데 그니까는 담배가 무슨 맛인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흡입을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맛이 너무 특이하더래요. 그러니까 담배는 담배인데 그 향이 아니더래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이 삼촌이 무서우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거 혹시 나쁜 건가? 왜냐하면 냄새 자체가 좀 풀냄새 같이 났대요. 이게 나쁜 건가 하면서 삼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또 눈썹이 꿈틀하더래요. 야, 너 담배 처음 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 그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친구들 거 몇 번 빨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건 맛이 완전 달라서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이거는 뭐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삼촌은 하여간 특이했대요. 여기서 이 삼촌이 중요한 건 뭐였냐? 너 나한테 분명히 지금 담배 한 번도 안 펴봤고 처음 펴본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거짓말했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삼촌은. 갑자기 삼촌이 또 눈썹이 일렁이고 눈빛이 싹 바뀌고 안색이 딱 바뀌더니 동생아 그러더래요. 얘 삼촌 너는 왜 입만 열면은 그렇게 구라가 입에서 술술 나오냐? 아니요 삼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야 똑바로 얘기해봐. 너 왜 그래? 너 젊은 애가 왜 그러고 살아? 너 나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어? 담배 처음 펴본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갖고 삼촌 이렇게 제대로 받아서 펴본 건 처음이니까 말대답을 새끼야. 네가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야 이 자식아 거짓말한 게 자랑이야? 잘한 짓이야? 하면서 막 몰아붙이더래요. 돌비처럼. 그래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해. 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야. 너는 좀 배워야 되겠네. 야마 너보다 어른이 됐건 너보다 동생이 됐건 지나가는 멍멍이가 됐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예. 삼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삼촌 하고 있는데 손이 뜨끔하더래요. 얼마나 긴장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담배를 손에 이렇게 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배가 타들어가가지고 이제 손이 뒤었대요. 그 정도로 긴장하고 이러고 서가지고 듣고 있었대요. 뜨거 하고 이제 담배를 놓치니까 왜 담배 냄새가 특이하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조금 처음 맡아보는 이제 그런 향기여서요. 그러니까 담배를 쓱 보여주더래요. 담배를 보니까 도라지 담배. 지금은 없는 그 담배인데 이거는 좀 향이 특이한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하냐 똘비야? 응? 이 향 특이한 게 중요해? 똘비야 삼촌이 너 학생이고 가만히 내가 담배 피면서 보면은 항상 공부하고 있고 알바하고 오고 참 애가 성실해 보여가지고 삼촌이 참 너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 너 지금 믿고 그러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 못 써. 알았어? 하면서 또 이제 달래주더래요. 살살. 그래가지고 예. 삼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술 한잔 할까? 그러더래요. 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험 공부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삼촌 저 곧 시험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맞네 공부해야지. 야 봐봐 나 이런 대답이 난 너무 좋아. 놀러 나가자고 해도 학생 본연의 신분을 딱 지키고 저 공부해야 됩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 막 본인을 그렇게 지켜 세워주더래요. 또 이번에는. 그래서 예 삼촌 들어가 공부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봐. 내가 저 양반들 너 시험 언제 끝나? 너 시험 끝날 때까지 내가 바깥에서 숨도 못 쉬게 할게. 알았어? 하면서 또 본인을 또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여보내주더래요. 방에 딱 들어와서 이제 앉았는데 그제서야 이제 한숨이 확 나오더래요. 아이고 저 삼촌 무섭다. 막 근육이 울그락부르락 막 그런 것도 아니고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 삼촌은 너무 무서웠대요. 그냥 기세 자체가. 이제 싫다 저 삼촌이. 그러면서 어찌됐건 또 그날은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삼촌을 조금 피했대요. 똘비가. 어차피 마주칠 일도 별로 없지만 이 삼촌이 일찍 한 번씩 들어오는 날이 있었대요. 그럼 똘비도 그냥 숨죽이고 조용히 방에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똘비가 하나 또 특이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삼촌이 일찍 들어오면 바깥에 있는 아저씨 2명도 본인하고 똑같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더래요. 그리고 이 삼촌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히스테리를 부리더래요. 뭔가 꼬투리를 그렇게 잡더래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아저씨 2명한테 히스테리를 주로 많이 부렸는데 아저씨 2명은 또 이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더래요. 이걸 똘비가 이제 캐치를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없는 날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저씨들이 또 이제 앉아가지고 맥주에 소주에 오징어에 TV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아저씨 하니까는 우리 하버드라고 불렀대요. 그때부터는 하버드 이제 그러니까는
아, 예, 저기, 딴 게 아니고요. 그, 옆방 삼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씩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오세요? 술 냄새가 나고 좀 그러진 않은 것 같던데,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둘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더래요. 마치 뭔가 입을 맞추듯이 딱 쳐다보더니, 아, 그래, 야, 하버드야, 너도 이제 여기 식구잖아, 그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그쵸, 같이 이제 지내는, 예, 그쵸. 그러니까는 네 옆방 저 양반 일찍 들어온 날은 돈 꼬라서 들어온 거야,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저 도박에 미친놈이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밤이면은 그냥 뺑 그 도박장 가가지고 미친 듯이 도박하고, 한 번씩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과일 사다 놓고 막 그럴 때 있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예, 뭐 어쩌다 한 번씩 있죠. 그 돈 많이 딴 날이야. 저거 완전 인간 말종, 저 쓰레기야, 쓰레기. 저 도박하는 저, 아이고, 못 써. 가까이 지내지 말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제가 굳이 이게 다가선 것도 아니고 옆방 쓰다 보니까 한 번씩 저 챙겨주시고 뭐 그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너도 나가, 여기서 나가게 생겼으면 빨리 나가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안 그래도 방학하고 하면은 시골집에 좀 내려가 있어야겠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빨리 가고 2학기 때는 하숙집 옮겨, 여기 있지 마, 이 동네 있지 마, 야, 알바도 하잖아,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뭐 모쪼록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방에 들어왔고 딱 자는데 이제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 말소리가 들렸대요. 예? 목소리를 딱 들어보아 하니까 삼촌하고 옆방 아저씨 둘 중에 한 명하고 뒷뜰에서 얘기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뭐 한 번은 날 데리고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다른 아저씨 한 명 데리고 얘기를 하나 보구나, 잠결에. 근데 귀가 쫑긋쫑긋 하더래요, 잠결인데도. 얘기를 이렇게 쓱 듣는데, 오, 삼촌이 아저씨 한 명을 살살 떠보는 게 보이더래요. 이거 떠보는 건데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 어디까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냐? 너 혹시 소문내고 다니는 거니? 이런 식의 이거를 떠보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아저씨가 사람 취조하는 능력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그 아저씨 한 명이 진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게 소리만 듣는데도 그려지더래요, 머릿속에. 야. 하하, 참, 저 아저씨 진짜 못된 아저씨구나.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무서워하지? 아니, 나 같으면은 성질하면 내 거 같은데, 나보다 어린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면 참 특이하네. 근데 끝까지 그 아저씨 한 명은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더래요. 아이, 김 사장 왜 그래? 김 사장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에이, 김 사장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 아니야, 에이, 이 대답만 반복을 하더래요. 말만 듣고 있으니까 비굴할 정도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저 사람이 단순 도박꾼은 아닌 것 같고, 아, 이 아저씨 두 명이 나한테 뭔가 얘기 안 해준 게 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 이 아저씨들도 모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1학기가 끝났대요. 그리고 시골집에 내려가서 좀 있다가 이제 방학에도 본인도 어찌됐건 저찌됐건 1학기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하고 뭐 스터디도 한다, 뭐 또 한다는 그 명목하에 다시 나와서 또 있고 하니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숙집을 옮길 타이밍 자체를 놓쳤대요. 돈도 좀 그랬고. 그래서 본인은 원래 하숙집을 옮기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곧 2학기가 시작이 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아, 그냥 2학기까지 다니고 군대를 가버릴까? 그래, 한 학기 더 다니지 뭐.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2학기가 시작하기 한 보름 정도가 남았고, 본인은 이제 미리 도시에 나와가지고 하숙집에서 생활하면서 낮에는 친구들하고 놀고 조금 시간이 늦으면 알바하고 이 생활을 좀 반복을 했는데, 네. 이 옆방 삼촌이 좀 표정이 많이 안 좋더래요.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사람이 얼굴에 항상 근심 걱정이 좀 있어 보이고, 신경도 날카롭게 좀 서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지금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나. 예. 진짜 이 양반 때. 왜냐면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이 어찌됐건 들어오면 편히 긴장 풀고 쉬어야 되는 공간인데, 옆방 삼촌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런데 아저씨 두 명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아저씨 두 명이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짐을 싹 빼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물어볼 그것도 없었어요. 이 아저씨 2명 연락처도 몰랐어요. 똘비는. 아저씨 2명도 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집이죠. 이 집에는 나랑 삼촌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주인집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인집에 가가지고 저기 아주머니 하니까 아주머니가 학생 그 아저씨 2명은 어디 나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나갔어? 글더래요. 아주머니 모르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돈 낼 날이 안 돼가지고 나갔어? 글더래요. 예, 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더니 나갔네? 글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뭐 저렇게 현장 일 하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이 바뀌면은 그냥 뭐 바로 가고 그래. 어차피 남은 돈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늘상 있는 일이야. 응 하면서 그냥 가시더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또 일찍 삼촌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저씨 2명이 머물렀던 방문이 다 열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삼촌도 딱 봤는지 똘비야 글더래요. 그래서 예 삼촌 하고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야 저기 쓰레기 봉투 2개 나갔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저씨들 나간 것 같아요. 짐 다 빠져 있고. 그러니까는 어디로 갔을까? 말을 하고 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뒤질라고 진짜 말도 안 하고 나가 이 양반들이 참 새끼들. 그리고 똘비 집에 그럼 너랑 나랑 둘이 있는데 뭐 술이나 한잔 할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했대요. 아니요 저 그냥 방에서 쉴래요. 그 다음에 2번째 대답은 네 한잔 하시죠인데 무섭잖아요 이 삼촌이. 네 한잔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 기세 항상 눌리니까. 그래서 삼촌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삼촌이 오야 여기 있어봐라. 내가 가가지고 술 좀 사올게. 너 여기 있어봐. 야 너 양주 먹어봤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촌놈 하면서 나가더래요. 이 시간에 이 근처 어디 양주 파는 데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철문을 통통통통통통 두들기더래요. 이상하다. 이 삼촌이랑 나랑 다 열쇠가 있는데 하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 3명이 서 있더래요. 그 남자 3명이 묻지도 않고 본인을 그냥 이렇게 팔을 잡더니 바깥으로 쑥 빼서 그냥 바깥으로 나왔대요. 골목으로. 얼떨결에 골목에 이렇게 서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뭐야 이 집 살아?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사람 하나 더 살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하숙집이니까 사람 살죠. 그러니까는 그 얼굴 다름해가지고 어떻게 생긴 사람 하나 여기 살잖아. 방금 나간 사람 딱 찍더래요. 그 삼촌을. 그래가지고 예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는 또 학생인가 어리네? 뭐하는 사람이요? 글더래요. 그래서 저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생이야? 학생이면은 돈 쓸 일이 많겠다 그지? 글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갑자기 지갑을 딱 열더니 막 10,000원짜리를 빼더래요. 30만 원을 뺏어 줬대요. 본인한테. 30만 원을 딱 주더니 이거 용돈이야. 글더래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에에에에 하면서 호주머니 막 밀어 넣더래요. 그래서 용돈이고 저기 딴 게 아니고 말이야. 그 아까 나간 그 자식 있지? 글더래요. 삼촌.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 삼촌이라는 그 사람 혹시 집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오다 가다가 방을 좀 확인해가지고 뭐 방에 이렇게 짐 같은 게 빠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좀 줘야 돼. 알았어? 하루에 한 번씩 문자 좀 해주고. 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저 사람 저기 있나만 알려주라고. 왜 돈이 부족해?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부탁 좀 할게. 그러면서 연락처까지 적힌 종이를 하나 딱 주고 가더래요. 얼떨결에 이제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고 삼촌 올 것 같다 해가지고 후닥닥 방에 들어와서 본인 거 옷장에다가 30만 원을 넣었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진짜 미치겠다. 얘가 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한 15, 20분 있다가 삼촌이 집에 들어왔대요. 콧노래가 부르면서 네. 그러면서 똘비야 나와 딱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우리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양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딱 놓고 소주잔에다가 스트레이트로 양주 말아주면서 맛 한번 보라고. 마시니까 독하잖아요 양주가. 아이고 콜록콜록 하니까는 막 목이 찌릿찌릿하니 죽이지. 양주는 이렇게 그냥 생으로 마시는 게 최고라니까. 이러면서 이 삼촌이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양주에 조그마한 과일에 육포에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삼촌이 또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웃으면서 농담까지 하면서 이제 삼촌 때문에 담배까지 배워갖고 도라지 펴가면서 거기서 하호고 웃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늦었고 쿨쿨쿨 잤대요. 예.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삼촌은 또 어딘가 나가고 없더래요. 삼촌이 이 시간에 나갔네? 아유, 나도 친구랑 어디 가서 당구나 칠까? 일단은 나가야지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는 문자가 한 20개는 와 있더래요. 누구였냐면은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3명 쫓아온 아저씨들. 네. 연락처를 주기도 했고 똘비 거 연락처를 또 받아도 갔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들이. 문자를 엄청 보내놨더래요. 하루에 한 번씩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어때? 지금 문자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쫙 20개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갖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는 받더래요. 근데 막 화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일 있었어? 학생?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저씨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깜빡 잠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어저께 저랑 늦게까지 같이 술 먹고 지금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녁에 우리 시간을 정할까? 몇 시가 편해 학생? 9시? 뭐 12시? 몇 시가 편해?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한 번씩 가서 용돈 계속 챙겨줄게. 아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그래? 그러더래요. 근데 저 싫어요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는 딱 그 아저씨가 목소리가 좀 바뀌더래요. 삼촌은 무섭고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아나 봐. 우리 학생이. 그지? 그러더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학생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은 내 눈이라도 쳐다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학생 상황 파악 좀 되지? 내가 좋게 얘기하고 좋게 부탁하고 하면 좀 들어주라. 응?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할게 하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일단은 알았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똘비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에 내가 얽혔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딱 들더래요. 야, 예.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나도 야반도주를 해야겠다. 나도 짐을 빼서 빨리 사라져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어디 방을 빼거나 나갈 거면 나한테 꼭 먼저 얘기하고 라고 문자가 오더래요. 마치 CCTV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었대요.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케이 학기 시작하고 방 좀 알아봐야겠다. 보증금을 좀 마련을 해야겠다. 엄마는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달에 월급 들어오고 하면은 내가 조금 해보자. 그러니까는 2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9월 말쯤에서 나가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 길어야 한 달이다. 힘내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삼촌이 며칠은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치고 술 먹고 그냥 삼촌이 평상시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살고 싶었대요. 이게 뭐 영화에 나오는 이중 스파이도 아니고 뭐 첩자도 아니고 다 놀만큼 놀다가 삼촌 저 화장실 좀 갈게요 그러면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그 3인방 나쁜 아저씨들이 진짜로 한 달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한 2번은 더 와서 30-40만 원씩 그렇게 돈을 챙겨줬대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 뭐였냐면 이거 돈 좀 더 오랫동안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대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옆방 삼촌은 사람이 좋아졌지. 문자 이상 없음 하나씩만 보내줄 뿐인데 나한테 돈도 주지. 네. 주머니에 돈이 갑자기 뭉칫돈이 좀 들어오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도 내가 술도 한 잔씩 사고 돈이 좋더래요 진짜. 그렇게 긴장의 끈을 풀고 딱 보름 정도가 이제 더 넘었을 때 삼촌이 딱 들어와가지고 똘비!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이제 그때 시간이 한 1시 정도였대요. 삼촌 그러니까는 뭐 학기 시작했는데 넌 또 안 나가? 친구들하고 안 놀아? 하면서 약간 이제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술을 조금 드셨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삼촌하고 마지막 자기 전 입가심으로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저도 맥주 한잔 하고 자죠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딱 꺼내와서 삼촌하고 이제 마시는데 삼촌이 야 똘비야 아이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그지 너는 잘 알 거야 나 이 얘기 다 알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삼촌 뭐 제가 열심히 나름 이렇게 살아왔죠 얘기를 하니까는 그지 임마 열심히 살아왔지. 그 돌비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행정지역명이에요. 네. 돌비군 돌비면 네가 거기서 살았다고 했잖아 글도래요. 똘비가 예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머릿속이 이제 똘비가 갑자기 샥 돌기 시작을 했어요. 잠깐만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삼촌 무서워가지고 내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삼촌이 아이고 피곤하다 아버지 건강 괜찮으시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편찮다고는 얘기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뭐 다른 뭐 그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삼촌이 잘해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잘해야죠. 그러니까는 엊그저께도 새벽에 엄마 아버지 배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셨어요 엄마 그러더래요. 예? 뭐라고요 삼촌? 그러니까는 니네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얘기 안 했나 보네. 엊그저께도 복통 심하게 오셨대 한번. 너 엄마 엄마한테 연락도 한번 해드리고 해. 에이 나쁜 놈이네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더래요. 아니 삼촌 장난치시는 거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내가 너랑 얘기할 때 빈말한 적 있고 장난친 적 있어? 없잖아. 생각해봐.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삼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한테 얘기를 다 해주니까 알지. 제가 모르는 걸 삼촌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아이고 야 아이씨 그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야 너 대학교 다니는 놈이니까 너 되게 잘 알잖아.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보자. 많이 배운 놈한테. 갑자기 이야기 화제를 또 확 바꾸더래요. 그래서 삼촌 그러니까는 네가 집에 살아. 집에 사는데 말이야 찍찍찍찍찍거리고 쥐새끼 한 마리가 부엌에 막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확 밟아 죽이려다가 아이고 이 쥐새끼도 얼마나 바깥에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이렇게 사람 사는 집까지 기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 해서 조금 쌀도 좀 주고 과자 부스러기도 주고 이렇게 쥐를 좀 키워줬어. 에? 그랬더니 이 쥐란 놈이 말이야 자고 있는데 콱 하고 발을 무네. 야 이 쥐를 살려야 되냐 아니면 죽여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진짜로 그 옆에 데시벨 측정기가 있었으면은 아마 본인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을 거래요. 왜 하고 두뇌가 풀가동을 시작을 하더래요. 이 양반 도대체 뭘 어디서 어디까지 아는 거지? 와 이거 뭐지? 싶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쎄요 학교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삼촌. 그러니까 삼촌이 그치 야 아이씨 넌 내 편이지? 그러더래요. 그 똘비가 그러면 삼촌 뭐 네 편 내 편 뭐 그런 건 없지만서도 그래도 삼촌이 저 많이 챙겨주시고 그런 건 잘 알죠. 그러니까는 됐어 그럼 된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도 알지? 그러더래요. 알죠. 난 진짜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 야 너 내가 모르는 거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지?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진짜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삼촌 뭐 글쎄요 말을 더듬더듬 하고 있으니까 삼촌이 이제 술에 좀 취해가지고 우리 앉아있는데 몸을 앞뒤로 비틀비틀 하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비틀비틀 하더니 갑자기 탁 하고 움직이더니 똘비가 옆에 놓은 본인 거 핸드폰을 팍 낚아채더래요. 지금은 핸드폰 우리가 뭐 지문으로 열고 패턴으로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다 필요 없고 비밀번호 4자리였어요. 숫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2001년도니까 진짜로 정광석까지 본인 거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 딱 여니까 비밀번호에 치는 게 나오잖아요. 똘비 비밀번호 뭐야? 들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왜 제 걸 왜 그러세요? 주세요 하고 손을 쑥 뻗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싹 피하더니 너 한 번 더 손 뻗으면 그때는 아파 다친다. 비밀번호. 취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취했더래요. 예. 똘비가 어버버버 하고 앉아있을 때요. 그러면서 주세요 삼촌. 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주세요. 그러니까는 똘비 삼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거짓말. 나는 분명히 확신을 해.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이 핸드폰을 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랑 오해를 쌓고 지내길 바래? 나랑 오해가 안 풀린 상태로
네가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해. 우리 힘 빼지 말자. 얘기해. 엄청 무섭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비밀번호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네. 진짜 미련하게 문자 같은 거 안 지웠었어요. 차마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다시 탁 닫더래요. 닫더니 똘비한테 탁 던져주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받았대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삼촌이 그 눈빛, 그동안 여러 번 봤던 그 눈빛들 중에 이번 눈빛은 뭐였냐? 모든 비밀은 풀렸어. 그 눈빛을 딱 하고 있더래요. 핸드폰을 이렇게 받은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더래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더니 소주 한 병만 가져와라, 야. 그러더래요. 삼촌 하고 냉장고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빼가지고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소주를 뚜껑을 따더니 똘비 술 한 잔 받자. 그러니까 똘비가 두 손으로 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대요. 그럼 우리가 술을 따라줄 때 엄지손가락이 술병 주둥아리 방향으로,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술을 따라주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술병 아래를 향하게 병 입구를 잡으면은 이거는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고 뭐가 될까요? 흉기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술병을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 딱 입구를 잡더래요, 삼촌이. 딱 그걸 보는데 똘비도 뭐 파고 삐꾸도 아니고 바로 술잔을 거두고 일어났대요. 이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도망가려고. 근데 역시 빨랐대요, 삼촌은. 정확하게 본인 머리를 노린 게 아니고 뒷목 쪽을 가격을 했대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가격을 했던 것 같대요. 거기를 딱 맞았대요. 일단 거기가 묵직하게 아팠고 정신은 잃은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살짝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 시야가 좁아지더래요. 내가 언제 기절했는지 모르게 탁 끊긴대요. 아파 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지면서 딱 끊겼대요, 필름이.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그 삼촌 방에 그 우리 흔들의자 있잖아요. 나무로 된 흔들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묶여 있었대요. 두 발 따로따로, 손 따로따로 이렇게 본인을 묶어놨더래요.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거기서 정신을 차렸는데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목에 통증이 심하게 오더래요. 너무 아프고 그러는데 삼촌이 안 보이더래요. 이 삼촌 뭐 어디 간 거지? 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도 의자에 붙어서 묶여있지, 왼쪽 발도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는 일어나기가 영 힘들더래요. 힘 주면은 부서질 것도 같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폴짝 해가지고 의자를 조금씩 앞으로 막 해가지고 그 방을 일단 나갔대요. 뒷뜰로 나가는 양철문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를 막 이렇게 발로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탁탁탁탁 하면서 이게 뭔 소리지? 근데 본인이 거의 그 양철문 바로 앞에 이렇게 의자하고 같이 묶여서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면 의자도 같이 살짝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철문을 탕 치니까 양철문이 힘없이 열리고 거기에 멍멍이가 양철문을 그렇게 긁고 있었대요. 멍멍이가 그래서 쓱 들어오더래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또 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골목 쪽으로 어찌됐건 나가야 되니까 창문도 닫혀있고 여기는 또 동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신경을 쓰는 동네가 아니에요. 볼짝 뛰면서 이제 의자 부서져라 막 힘도 더 주고 막 볼짝볼짝 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멍멍이가 하고 소리를 내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리고 진짜로 딱 바깥에 현관 문 여는 소리가 나고 누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예? 뭐야 하면서 본인 묶여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옆방 삼촌이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삼촌이 그 검정색 비닐봉지에 뭘 가득히 이렇게 들고 들어오더래요. 예. 엄청 큰 봉지에. 그러더니 뭐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 풀어주세요 하는데 삼촌이 옆에다가 봉지를 딱 놓는데 봉지에서 빨간색 원통 같은 게 우르르 좀 나오더래요. 보니까는 그거 같더래요.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 아니면은 화학약품? 그냥 이런 느낌이었대요. 정확하게는 안 보였고. 원래 이 삼촌하고 둘이서 뒤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뭐 하고 할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멍멍이가 이빨을 들이밀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더래요.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촌이 뭐야 이 똥개 새끼는 저리가 임마 왜 그러는데 진짜 걔가 달라들 것처럼 막 꽉 짖으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걔가 막 긁더래요. 똘비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에이씨 이 판 사판이다. 사람 살리라고 진짜로 목이 찢어져라 외치기 시작을 했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러니까는 이 삼촌이라는 사람이 조금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옆에 수석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사이즈 돌 이렇게 놓는 거, 그런 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들더니 멍멍이한테 집어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멍멍이가 그걸 맞았대요. 맞았는데 멍멍이가 다시 일어나서 달라들고, 그럼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집어 던지고, 삼촌하고 멍멍이하고 싸우는데 멍멍이가 피가 많이 나더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멍멍이들 아시잖아요. 진돗개 피가 한 방울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얘네들은. 와. 진짜로 나 이 순둥이인 줄 알았더니 얘가 이렇게 싸나운 면이 있었구나. 진짜로 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미친 듯이 짖으면서 싸우더래요. 얘가 막 짖다가 싸울 때는 막 달라들어갖고 싸우고, 이제 똘비는 거기 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온몸을 파닥파닥 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무로 된 흔들의자였으니까 왼쪽 팔이 있는 데가 부러져 나가더래요. 묶어놓은 데가. 그래가지고 한쪽 팔이 풀리니까 오른쪽 팔 풀고 다리 풀고 똘비가 막 떨리는 손으로 푼 거예요. 로프를. 왼쪽 팔 부러져 나간 거 나무 하나 집어 들고 똘비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아씨 막 긁더래요. 똘비도 말라 에이 야 하면서 달라들었대요. 똘비도 그 나무 몽둥이 휘두르면서 그 삼촌 머리를 쳤대요. 그래서 진짜 온 풀스윙으로 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긴장 상태고 힘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삼촌이 딱 맞더니 진짜로 영화 보는 것처럼 한쪽에서 이게 피가 찰찰찰찰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막 뛰어서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쫓아 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못 쫓아가겠더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좀 주저앉아가지고 몽둥이를 든 손은 경련이 올 정도로 힘이 꽉 쥐고 있느라고 힘은 안 빠지고 다리에 힘은 좀 안 들어가고 몸이 언밸런스가 이렇게 나더래요. 너무 긴장감이 심하니까. 네. 근데 온몸이 빨갛게 된 칠갑을한 멍멍이가 옆에 와서 본인을 핥아주더래요. 심박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본인이. 조금씩 뭔가 좀 내려가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오시더래요. 남편분하고. 무슨 일이냐고. 옆방 삼촌, 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강아지 꼴을 보니까 지금 강아지도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야 얘는 또 왜 그래. 얘는 아이고 지금 또 개판 났고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똘비 얘기를 했대요. 아줌마 빨리 경찰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내가 이미 경찰은 불렀고 아이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아이고 무서워서 여기 어떻게. 우리 집으로 가자면 아줌마랑 아저씨가 부축을 해줘서 아줌마 집으로 갔대요. 멍멍이도 아줌마 집까지 따라왔고, 아줌마 집에 와서 아줌마가 막 여기저기 닦아주고 괜찮냐고 하면서 본인 막 쓰다듬어 주고. 예. 아줌마 경찰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학생 여기는 경찰부로 그러는 데가 아니야. 뭐야? 그러더래요. 에? 아줌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당신은 나가 있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거기서 진짜 오줌이 질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인가. 아저씨가 이제 문 딱 닫고 앉더니 똘비가 그 생각을 했대요. 혹시 한패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도시인데 조금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수배자들도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숨어있고 하는 그런 동네래요. 여기가. 조직폭력배들 중에 도망 다녀야 되는 애들도 좀 숨어야 될 때 진짜로 좀 숨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가 그런 동네다 보니까 공권력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싫다. 저 집만 하더라도 집 안에 뭐 외부 공권력이 들어오면은 구조 변경이라든 여러 가지 혹시 딴지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원래 저긴 하수구를 놔서도 안 되는 곳인데 어찌 됐건 경찰은 못 부르겠고 하면서 아저씨가 장롱에서 이렇게 뭐 하나를 빼더래요.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주더래요. 본인한테. 이거면 나가서 방 하나는 구할 거니까 학생 다른 데다가 크게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학생만 위험해졌으면 위험해졌지 그런 거 없으니까 오늘 일은 여기서 잊자. 응? 학생 어디 많이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지? 똘비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나 그러면 지금 나 짐 싼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짐을 싼 거예요. 똘비가. 딱 짐을 싸가지고 빼는데 아이고 사람이 아무리 짐이 없다고 해도 한 반년 정도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짐이 많더래요. 이 아저씨가 아저씨 차로 학교 본인 과 건물 있잖아요. 그 옆에 짐을 내려놨대요. 태워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부탁했던 거 하나.
아저씨 100만 원에다가 나 저 멍멍이 데리고 가겠다고. 쟤는 무조건 내가 데리고 간다고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것까지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졸지에 그 새벽에 학교 본인 과 건물 앞에 짐을 놓고 본인 쭈그려 앉아있고 옆에 멍멍이 있고 그러면서 어찌됐건 날이 밝고 일 처리하고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직업을 뭐 얘기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동생은 세무사가 되셨어요. 이분은 이분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니고 계세요 지금. 이제 잘 풀렸는데 본인이 그렇게 처음 도시 나와가지고 신고식을 혹독하게 이제 치룬 게 있어서 2001년도에 있었던 옆방 삼촌에 대한 얘기 하나. 네. 아니 옆방 삼촌이 이렇게 무서워도 되는 거예요? 옆방 돌비보단 낫잖아요. 야, 그 지하방 독고보다는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사실. 오늘 네. 이게 이야기가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좀 길었어요 내용이. 괜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을 전달하려고 좀 제 스스로가 숙지를 하는데 예. 말이 조금 뒤죽박죽 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야, 그래도 너무너무 무서웠던 옆방 삼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와, 진짜로 이 시간을 점령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그거는 용뽀님의 능력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방 삼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옆방 돌비가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지하 동네 꼬마도 정말 무섭고, 여기 시대의무에는 온갖 무서운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현실 공포는 그냥 뭐 이 이야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네? 오늘 하실 이야기가 제목이 막 아낀 날? 네, 그렇습니다. 난 이런 제목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상상하게끔 만드는 거. 우리가 저는 좀 상상하기 싫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일이 안 풀리냐 막 아꼈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들어봐야 알겠죠,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슬아슬아 아슬합니다. 오늘 얘기는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막 아낀 날인데,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안 풀리고 좀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 유독 좀 잘 봐요. 잘 들리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꼭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보듯이 막 그런 게 있나 막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유독 운이 안 좋고 일이 안 풀리는 날 뭐가 보였어요. 항상.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지금 이럴 때 흉가를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갖고 이게 막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내가 막 아꼈네. 내 마 수치가 막 90이네. 이런 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제가 흉가를 일정 잡고 갈 때는 어땠냐면 오전에는 거의 잠만 자요. 그리고 점심 한 2시 때쯤 일어나서 적당히 준비하고 이제 밤새서 흉가 체험을 하는데 그날은 어땠냐면요. 원래 흉가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뭐 딱히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데 뭔가 일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딱 느꼈던 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컴퓨터를 딱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래요. 그거를 2시간 동안 한 날이 있었어요. 예. 계속 막 껐다 켜라 그래서 껐다 켰더니 막 업데이트가 잘 안 됐다. 다시 해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오전 오후가 흘러가면서 오늘이다. 예. 지금은 나는 흉가를 가면은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바로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중에 좀 흉가가 포진되어 있는 장소가
경기도권에서는 용인 아니면 화성 가면 되거든요. 예. 거기 많아요.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찾기 편한데 그 두 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짐을 챙겨서 차키를 찾는데 확실히 막아끼긴 했어요. 그날따라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차키를. 네. 책상 넓지도 않은데 어디를 봐도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20분을 찾았는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곳 가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 그냥.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오토바이 키는 또 금방 보였었거든요. 차키 찾다가 찾아갔고. 바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시켰죠. 핸드폰으로 내비를 찍은 상태에서. 도착을 했어요. 흉가에. 첫 번째 흉가에 도착을 했어요. 딱히 가면서 무슨 일도 없었는데 첫 번째 제가 가려고 했던 흉가가 산속에 있는 폐가거든요. 네. 약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장 같은 느낌의 폐가예요. 그렇게 막 깊은 산까지는 아니지만 딱 느낌은 산장 같은 폐가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제가 내비를 찍은 지역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산이잖아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쭉 돌았어요. 올라가는 길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한 5분 정도 갔나?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네. 내려서 후레쉬를 딱 킨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밤에 산 타는 거는 일단 조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흉가를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린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냐면 막 흉가에서 이렇게 탐방해야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흉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내려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이거를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날 첫 흉가부터 그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맞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쭉 올라가다가 느낌상 그리고 지도로 보이는 제 GPS 위치상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보일까 이상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계속 훑어보는데도 딱히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도 않았고 건물이 있을 법한 장소도 안 보였어요. 이거 길 잘못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제가 받은 주소와 지도와 GPS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목적지를 확인을 하는데 앞만 확인을 해도 거기가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제가 처음 가기로 했던 그 흉가 위치인 거예요. 예.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처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길 있잖아요. 거꾸로 그쪽으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철망이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허문 거예요. 확실히 내가 오늘 운이 안 좋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허물지 않았던 흉가가 하필 그 날짜도 보니까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허물었더라고요. 네. 그 공사 이렇게 알람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오늘은 날이 아니다. 진짜 운이 진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쫄딱 젖었어요 그냥. 다 젖고 두 번째 흉가 장소에 도착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소나기여서 그런지. 예.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첫 번째 흉가 그냥 엎어졌지. 두 번째 흉가 가려고 하는데 비 오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전부터 계획했잖아요. 이런 날 자주 보는 날 흉가를 와야 된다라고. 두 번째 흉가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천천히 들어가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옥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옥상 문 열고 들어갔고 옥상을 쫙 보는데
그날 확실히 제가 그런 날 잘 본다라고 느꼈던 게 옥상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은 제 주변시 쪽에서부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변시로 누가 서 있는 게 쭈루루루루루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쭉 돌리는데. 다시 이제 저게 뭐지 하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안 보이고, 아 일단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순으로 쭉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날.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했다시피 흉가 되게 조용해서 어지간한 소리 다 들리잖아요.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발자국 소리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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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완전히 엇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발걸음 속도를 거의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거의 탁 하면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거든요. 네. 계속 집중을 하는데도 제 발자국 소리를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처럼 제가 발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발을 딱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아, 한번 바꿔보자. 내 발 속도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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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내려놓는 척을 하면서 발을 안 내려놨어요. 예. 한쪽 발을 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을 안 댔는데 터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제 발소리가 지워지고 소리가 들리니까 방향이 딱 느껴지는데 네. 제 바로 뒤인 거예요. 고개를 확 돌렸죠, 진짜. 예. 진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속도로 돌렸던 것 같아요. 뒤를 확 돌렸는데 돌림과 동시에 제가 지나왔던 상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냐면요. 네. 누가 제 뒤에 있다가 숨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벌컥하고 열었어요. 예. 그 상가 건물 유리창 창문이 막 미닫이처럼 여는 창문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그 밀어 갖고 여는 거. 그 조금만 열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 창문들이 다 열려 있길래 창문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거든요. 쭉 걸어가가지고 창문 앞에 섰고 창문에 밖으로 뭐가 보일까 싶어갖고 창문 밖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네. 느낌은 분명히 볼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좀 아쉽다. 봐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는지 이게 습관처럼 남아있는 건데 제가 창문을 보면은 거의 자연스럽게 닫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창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쿵 하고 닫고 잠그고 또 옆에 가가지고 닫고 잠그고 하고 나서 그 방을 나왔어요. 그 방을 나와갖고 그 층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딱히 별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 귀신이 도망쳤다고 느꼈던 그 방을 다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방을 다시 들어갔는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얘기했다시피 전 습관적으로 창문 닫는 게 있어갖고 심지어 맞아. 잠그거든요. 예. 근데 창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창문 닫고 열 정도면 엄청 강한 귀신이면 이미 눈앞에 보여갖고 어흥 막 이렇게 이랬을 텐데 네. 뒤에서 쫓아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막 뛰어갖고 정말 빠르게 전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소리에 계속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뛰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이면 대부분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고요한 건물 안에 제 발자국 소리만 들렸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느낌이 진짜 이상하다. 오늘 네. 확실히 날은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명확하게 본 건 없이 두 번째 흉가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흉가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때가 완전 한여름이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반페이스 헬멧을 썼단 말이에요. 반페이스가 뭐냐면 목까지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얼굴 쪽. 그게 이제 반페이스인데 그거를 쓰고 가고 있는데 뭐가 얼굴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길 정중앙에 딱 세웠어요. 뭔가 싶어갖고 헬멧을 이렇게 벗어갖고 앞에를 봤는데 딱장벌레 시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순 있잖아요. 지레짐작 놀라갖고 그런 거지. 어우 진짜 뭐 벌레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헬멧을 쓰고 좌우를 훑어봤는데 오른쪽에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흉가는. 예. 오, 야 이거 운명이다 이건. 벌레가 맺어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흉가는 막 엄청 넓은 흉가도 아니고 네. 1층 옛날 어르신들이 살던 그런 좀 조그만한 가정집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좌우로 고개 한번 돌리면 집안 내부가 다 보일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좌우 한번 딱 훑어봤는데 가구도 남아 있었고 물론 많이 사갔지만 네. 바닥도 나름대로 흉가 치고는 깔끔했고 기준은 흉가 기준이에요. 그냥 일반 집이랑 비교하면 엄청 더럽지만 흉가 치고는 깔끔했고 안에 한번 더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부엌이 있었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왼쪽 방을 봤어요. 그냥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방을 딱 나와서 봤는데 대문 반대쪽 방향으로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그만 문.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장실 구조도 되게 특이해서 확실히 기억나는 게 변기가 허리 위치쯤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면 계단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변기가 꼭대기에 올려져 있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었어요. 네. 물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흉가니까. 뭐가 보일 거면 확실히 보이던가 아니면 들릴 거면 진짜 확실히 들리던가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간보는 느낌이지 하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다시 문을 닫고 나서 벌레가 나한테 운명을 주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토바이를 탔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이제 세 번째 흉가 내비를 찍은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는데 귀에서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잘못 들었겠지. 뭐 소리는 원래 자주 들으니까 다시 이어폰을 꼈어요. 그럼 이어폰을 끼고 내비를 틀면은 내비가 뭐 그거 처음에 연결하면 그거 해주잖아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 예상 소요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잖아요. 예상 시간은 몇 분입니다. 라고 딱 멘트가 거의 종료된과 동시에 이러는 거예요. 제 귀에서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다시 뺐어요. 그리고 다시 그 흉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쫙 훑어보고 막 돌아다녔는데도 뭐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디가까지는 그냥 그러니 했는데 이 소리가 들린 후부터는 그냥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냥. 네. 일단 근데 보이진 않으니까. 귀신이 씌었으면은 무당들 찾아가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냥 가자 하고 세 번째 흉가를 갔어요. 어이없게 도착했어요. 진짜 아무 일 없이 도착했어요. 도착을 하고 거기를 훑어봤는데 거기서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와갖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까지 걸어서 한 3분 정도 됐었어요. 세 번째 흉가가. 그럼 3분이면 멀리서 제 오토바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위에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봤어요. 저거 분명 사람 실루엣이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길 가던 사람이 앉아있거나 새벽 시간에 그때가 한 2시쯤 됐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신을 보고 있거나.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짜 시선을 내가 눈도 안 깜빡이겠다. 저 존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도 안 깜빡이면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네. 한 200m? 200m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명확하게 저게 사람 실루엣이라고 인식되는 거리까지 오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왜 확신이 들었냐면요.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그냥 자전거처럼 이렇게 내려갖고 세우는 게 있고 이렇게 아예 꺾어서 완전히 세워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잠깐 흉가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자전거 세우듯이 이렇게 내려놓는 그걸 해놔요. 근데 그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오토바이에 떨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으려면요.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있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쓰러져요. 근데 그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아, 저거 귀신이다. 저거 분명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가지고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막 걸어가면서 점점 걸어가면서 그 존재는 계속 가까워지고 한 100m 정도까지 왔을 때 아, 이거 진짜 귀신이 맞구나라고 저한테 더욱더 확신을 줬던 게 한여름이었는데 긴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긴 후드티가 멀리서 봐도 좀 두꺼운 후드티 재질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좋아. 저거는 분명하다. 진짜 코앞에서 볼 수 있겠다. 내 의지로 귀신한테 다가가서 코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경우는 있었어도 50m 정도까지 왔고 이제 진짜 바로 눈앞에서 그 존재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 존재가 그 거리까지 가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였거든요. 네.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잘만 하면 내 존재를 눈치 못 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걸어갔거든요. 한 15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애가 기지개를 하듯이 이렇게 쫙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뒤쪽으로 손을 갖다 대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를 풀면서 머리카락을 쫙 여는데 거기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입은 방향이나 후드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통수 쪽에 모자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반다리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뒤로 꺾이지 않는 이상 다리는 앞쪽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뒤통수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여는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놀라갖고 시선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없더라고요. 와, 신박하다. 이건 진짜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토바이를 다가가서 차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죠. 시동은 잘 걸리는지. 왜냐면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시동도 잘 걸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운전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그날 목적으로 했던 흉가는 4곳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 흉가가 남은 상태였는데 사실상 목적을 달성했던 게 그 벌레가 맺어주는 그 흉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곳은 일단 갔는데 굳이 마지막 곳을 가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귀신을 한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오늘 가면 왠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저 그때 미쳤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번째 흉가로 출발을 해요. 아이고. 또다시 그 3번째 흉가 앞에 앉아갖고 내비를 찍고 안내 멘트를 듣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죠. 우웅 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4번째 흉가 앞에 바로 딱 도착을 했어요. 4번째 흉가도 산에 있는 흉가였거든요. 그때 시간이 얼추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났을 때.
여름이니까 해도 빨리 뜨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이제 밝아지잖아요. 바로 위치 잡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죠. 막 올라가가지고 흉가를 찾았어요. 거기도 이제 산장 같은 느낌의 흉가인데 2층짜리더라고요, 거기는. 1, 2층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막아낀 날은 오늘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시간이 3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훑어만 보고 나왔거든요, 거기는. 집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그리고 슬슬 왠지 운도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막 들고, 괜히.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집 주소를 찍었어요. 집 주소를 딱 찍는데 뭐 몇 킬로 예상시 도착 시간 몇 분입니다. 딱 하는 순간 좌우 뒤쪽에서 거기야? 라는 소리가 진짜 여러 명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이거 지금 집 가면 망한다. 나 이거 집 가면 지금 이제 동거할 판 된다. 무섭다는 느낌보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했어요. 이 새벽에 아는 무당들한테 연락하면 받을까? 아니, 무당집으로 그냥 바로 쏴가지고 내가 깨울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을 가자니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집을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까지 가는 그 방향에 제가 아는 무당은 없는 상태고 제가 아는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터미널로 가자. 집으로는 이거 당장은 못 들어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을 찍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웅하고 오토바이를 쭉 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냥 느낌이 확 쌓여지는 그 느낌 있죠. 네. 오토바이를 바로 이제 갓길에 세웠어요. 이거 너무 느낌이 이상한데 왜 이렇게 싸하지? 하면서 주위를 훑어보는데도 뭐는 보이지 않아갖고 진정하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어갖고 내가 지금 심란해서 그런 거다. 진정만 하고 바로 출발하자 이런 생각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갖고 담배 이렇게 쭉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 하나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모습은 멀리 있어서 그냥 진짜 잘 보이진 않는데 분명 사람이었고 되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그때쯤 새벽 한 4시쯤 됐으니까 좀 일찍 일어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운동하시나? 와,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되게 알록달록해요. 이게 대부분 조깅하시는 분들 같은 게 원색 톤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뭔가 되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야,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더 가까워졌을 때 아니 왜 한복 입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야! 저기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 부르는 건가 싶어갖고 주위를 훑어봤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나 부르는 건가 하면서 이제 그 제스처 있잖아요. 저요 하는 그 제스처. 예. 그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무당이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무당이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그냥 무복 입고 있었어요. 무당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담배를 껐죠. 어쨌든 남 앞에서 피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담배를 딱 끄고 무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쭉 기다리니까 무당이 이제 제 앞까지 오셨어요, 결국. 왜만 숨을 막 고르시는 거예요. 진짜 멀리서부터 뛰어오셨나봐요.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땀을 여자분이셨는데 무당들 화장까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특유의 그 진한 화장 있잖아요. 땀 때문에 그 화장이 좀 흘러내릴 정도로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뛰어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숨을 완전히 고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10분 정도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숨만 고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을 다 고르셨고
말을 걸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화장 흘러내린 그 얼굴이. 와, 진짜 무섭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당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스스로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아, 많이 붙었구나. 얼마나 붙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고는 있다. 나 지금 흉가들 이렇게 좀 탐방하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좀 겪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대충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아는 무당 찾아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는 거다. 딱 이러니까 무당이 다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아, 알고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아니, 왜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 가가지고 무당 만나서 떼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고개를 막 세차게 저으면서, 아,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 가시면은 안 된다고. 여기 떠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좀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신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림굿을 받으신 분은 아닌 거예요. 아, 제자분이신 거예요. 그 아래서 지금 수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어머니한테 가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신어머니한테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면서. 왜요? 이러니까 얼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오토바이 시동 거시라고. 그래서 그 한복 입으신 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당집을 갔거든요. 아마 남들이 봤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엄청 화려하게 한옥집에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골목길에 있는 신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정집들 사이에 깃발 걸려있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안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진짜 많이 잡으면 한 60? 적게 잡으면 한 50대 초반? 그 정도 되시는 분이 그냥 되게 평범한 차림 있잖아요. 흔히 아줌마들 입는 그런 거. 그런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눈 비비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아, 저분이 신어머니겠구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뒤통수가 갑자기 얼얼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뒤통수를, 제가 고개 숙이자마자 뒤통수를 내려 치신 거예요. 예. 짜증은 나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땐 아니잖아요, 제가. 지방 내려가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조용히 이제 머리 빡 문질문질 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따님분한테 얘기를 듣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지만 일단 참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를 되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당 그 특유의 그 째려보는 눈빛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길래, 아, 이거 잔소리 진짜 많이 듣겠다, 이거. 이거는 못해도 한 30분 이상의 잔소리가 들릴 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3분? 그 정도 저를 쳐다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이제 그 저를 데리고 온 그 따님분을 봤죠. 따님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당황해가지고 들어가시는 신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들어가는 신어머니 봤다가 저 봤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 따님분한테. 당신은 어떻게 나오셨냐? 그것도 평상복 차림도 아니고 그렇게 다 차려입고 어떻게 나오셨냐? 어떻게 알고 나오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웬 아저씨가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 자기 혼내는 느낌 있잖아요.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빨리 옷 입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깨우면서 옷을 입히더래요. 네. 입으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입었대요. 그래갖고 다 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그냥 맨 얼굴로 나갈 거야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더래요. 자기 또 화장도 했대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 다시 쳐다보니까 빨리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딱 가리켜 주시면서 뛰어 이래갖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다 보니까 제가 보이더래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제 뒤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세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전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좌석에 누가 타 있었대요. 그리고 걔가 한쪽 손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 손에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사람 발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사람 발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고 진짜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매달려 있었대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매달려 있었대요. 와. 망했네 싶었죠. 집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는. 귀신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알았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신어머니 분께서 나오셨어요. 옷을 다 차려입으시고. 그분도 이제 무복을 입으시고 나오신 거예요. 한 손에 그 신장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신장칼이 나를 세워놓진 않거든요. 그게 굿판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장칼 갖고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날 세워놓으면 너무 위험해요. 그럼요. 제가 막 어깨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은 안 세워놓는데 그 신장칼로 그게 되게 잘 휘거든요. 거의 풀스윙까지는 아니고 반스윙으로 뺨을 팍 하고 치는 거예요. 예. 안경이 날아갈 정도였어요 그때. 고개를 다시 들어갔고 일단 무당분을 봤죠. 순간적으로 저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이분 나 지금 도와주시려는 거겠지. 정신줄 잡고 다시 안경을 주웠죠. 일단 떨어진 안경을 찾아서 줍고 안경을 다시 쓴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 이유는 알고 맞자.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무당분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가시길래 그 매달려 있는 걔네들 잡으러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오토바이로 안 가시고 차로 가시더라고요. 본인 차로 이렇게 가는데 저보고 타래요.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래야지 나중에 헛짓거리 안 하고 다니지. 너도 가서 봐야 된다 이러면서 태우시고 이동을 하는데 길이 되게 익숙해요. 차를 세운 곳이 제가 오토바이 세우고 담배 피고 있던 곳인 거예요. 와, 용하다. 분명히 딸내 나랑 끝까지 같이 있었고 뭐 어디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오씨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가 서 있던 방향의 반대쪽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니까 성황나무가 있었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가 금줄 다 쳐져 있고 그랬어가지고 와 성황나무다 이러면서 되게 순간적으로 멍해져가지고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무당분이 성황나무 쪽으로 한번 꾸벅 하시더니만 너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났다고. 왜요? 이러니까 네가 뭔 귀신을 그렇게 줄줄이 엮어갖고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얼마나 안쓰러우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이 잡으셨다. 네. 더 이상 못 가게 잡으셨다. 근데 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단하게 엮여 있어갖고 니까지 멈춘 거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귀신만 똑 하고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너도 모르게 여기다가 세운 거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신장칼로 때리면서 떨어뜨렸대요. 아파서 떨어졌나 봐요. 진짜 아팠거든요. 대신 여기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빌어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끔씩 진짜 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어떤 곳을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는 걸로 안 되는 순간이 오고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너 여기 끌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다니라고. 이러면서 다시 차에 가시더니만 항아리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술항아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러고 다시 차 타고 당집에 도착을 했고 어쨌든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고개 푹 숙이고 인사한 다음에 연락처를 받아보려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락처는 안 준대요. 그러면서 뒤에 하셨던 말이 너 같은 방송쟁이들한테는 연락처 안 준다고. 예. 방송쟁이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주소만 적어놨어요. 언제까 한번 찾아갈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갔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분이 그거더라고요. 동신제 지내는 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대표 무당이시더라고요. 그 지역.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대처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막아낀 날이었죠, 진짜. 야, 진짜 이거 막아낀 날이네. 네. 이렇게 막아끼나. 그러니까요. 이야, 참.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그 와중에 그런 일을 겪어도 또 갔다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막아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 아니, 근데 그 뒤로는 와. 이번 이야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땐 가진 않았어요. 너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네, 그렇죠. 야, 오늘 스라스라사라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왜 이게 제목이 막아낀 날이라고 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시청자분들의 말이 맞아요. 막아 진짜 낀 날이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아마 근데 그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1일이잖아요. 네. 이제 1일 됐잖아요. 네. 31일이 막아낀 날이었고 네, 새벽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짜가 넘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아무튼 오늘 아사라님 늦은 밤인데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막아낀 날 잘 들으셨나요?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막아꼈나?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과연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흉가는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